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랭크 77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편을 할 수 있는 랭크 1 주어동사 수일치 편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가장 핵심 사항은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그 활용이 아직 몸에 익지 않으신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앞으로 강의의 마지막까지 강의의 중심, 즉 여러분 학습의 중심에 항상 동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사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을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2편, 3편, 4편, 어떤 사람은 저 10편, 12편, 뭐 심지어 50편, 60편 에 가서 자기가 비로소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죠. 뭐 어느 편에서 깨달아도 상관없지만 딱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영어 문장의 기본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어와 동사가 서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위치가 서로 붙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학습을 하느냐 하면은 동사의 존재 목적은 주어를 설명하는 거랬죠. 주어 없는 동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주어는 동사가 없으면 존재적 의미가 사라집니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가급적이면 서로가 붙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가급적 붙어 있으면 좋죠. 붙어 있어야 뭐 만지기도 하고, 만지는 표현이 좀 그래요. 만지기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서로가 좋다 하더라도 늘 같이 붙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돈 벌러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뭐 화장실에 똥 싸러도 똥은 좀 그렇죠.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죠?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듯이 사람을 비유한 건 너무 오버입니까? 어쨌든 주어와 동사가 어떤 경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왜 그렇죠? 동사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 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주어가 됩니까? 그렇죠.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명사가 주어가 돼요. 그런데 명사는 동사의 설명만 받는 건 아니죠. 주어가 동사의 설명을 받는 것이지 명사는 때로는 동사가 아니고 다른 말의 어떤 설명을 받을 수가 있죠.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죠. 형용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형용사라는 존재 때문에 명사, 주어가 우리가 명사가 꼭 주어만 되는 건 아니죠. 목적어가 또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이고, 명사는 동사 아닌 형용사로도 설명을 받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형용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떠한 형태를 지니는지, 또 각 형용사에 따라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면 좋겠죠. 주어와 동사를 같이 붙이지 못하고 형용사가 붙어서 서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사랑이 변치 않는 한 동사는 주어를 찾을 것이며 또 주어도 동사를 찾을 겁니다. 중간에 다른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둘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서로에게 징표를 붙여놓으면 좋겠죠. 뭔가 이렇게 표를 하나 해두면 좋겠죠. 그렇다고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뭘 표시하고 하지 마세요. 자,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주어에 따라서 동사에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흔한 이름인 제인이란
이름이 나왔다 하자. 여러 가지 다른 제인을 설명해주는 다른 말이 섞여서 동사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다. 그죠? 제인은 어떠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게 is라고 해야 될지 are라고 해야 될지 비동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have가 될 수도 있고 has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얘가 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얘가 제인이 단수니까 우리가 is를 쓰기로 약속을 하고 얘가 한 사람 한 분이니까 have가 아닌 has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징표를 남겨두죠. 그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이어주는데 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형용사의 쓰임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게요. 자, 그 첫 번째로서 분사죠.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고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라는 형태를 취하고 과거 분사는 뭐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pp라는 기호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고 말게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분사라 하지 않고 구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명사의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합니다. 앞에 올 때는 상관없는데 분사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어와 동사가 멀어지겠죠. 다른 말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뒤로 가는 경우는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표현이 함께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이라고 하면 singing boys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boys 소년들 singing on the stage를 합시다. on the stage. 무대에서 노래하는 하고 있는 소년들 이렇게 다른 표현이 함께 나왔을 때는 분사를 반드시 뒤쪽에 써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구라 말을 하죠. 여기에 분사를 적지 않고 분사 구라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사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두 번째 뭐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부정사는 구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왜 적지 않았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부정사는 최소한 to와 동사 원형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 원형만 있다든지 to만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그래서 그냥 부정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을 조금만 추가해서 분사와 부정사의 공통점은 둘 다 뭐죠? 원래는 동사였던 것이 품사가 바뀌어서 온 말들이죠. 그래서 요 둘은 우리가 다른 말로 그렇죠. 준동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명구가 아니고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자, 전명구라는 것은 전치사와 그렇죠. 명사가 합쳐서 하나였던 형용사 역할을 하는 표현을 부르기 쉽게 전명구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구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어가 표현이 최소 두 가지 이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에 세 가지 위쪽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전부 뭐죠? 그렇죠. 구입니다. 구.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어, 동사, 서술의 관계는 없는 표현이라고 해서 세 가지는 구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고? 그렇지. 여기에 뭐가 붙었죠? 말에 절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관계 대명사 절.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학습을 하실 때 이 관계 대명사라는 말과 관계 대명사 이 절이라는 말을 꼭 구별을 해서 말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관계 대명사 절은 우리가 언제 절이라 말을 하죠? 그 관계 대명사 다음에 이어지는 동서술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 전체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관계 대명사 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즉 뒤쪽에 있는 서술부와 전부 힘을 합친 이 덩어리를 우리는 관계 대명사 절이라 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까지만 보면 그건 형용사가 아니에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서술부가 같이 합쳐져야만 형용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평소에 이름을 말할 때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대명사 절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 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뭐가 나오겠어요? 관계, 그렇죠. 부사 절이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것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부사와 관계 부사절을 구별해서 부르기로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 부사라고 할 때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뒤쪽에 술부, 즉 서술부가 전부 같이 나왔을 때 그 전체를 관계 부사절이라 하고 비로소 관계 대명사 절과 마찬가지로 비로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어쨌든 요까지, 요 5가지 형용사, 이 5가지는 순수 형용사는 아니에요. 순수 형용사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봤었을 때 태생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말들이 있죠. happy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순수 형용사지만 이런 말들은 순수 형용사가 아니죠. 원래는 형용사가 아닌 것들이 상황과 형태에 따라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5가지를 선생님은 예전에 이거를 학생들이 잊지 않도록 형용사 오형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암기하도록 이렇게 강조했어요. 형용사 오형제. 여러분들 독수리 오형제 모르죠? 독수리 오형제 알면 이것도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 여러분들은 내하고 나이 차이 몇 살 난다고. 저도 이거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쌤은 언제나 25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막 비난하는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일단 닥치고 설명 잘 들었어요. 어쨌든 이 5가지를 우리가 형용사 오형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 주어와 동사를 떨어지게 하는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빠른 사람은 알죠? 동격구와 동격절 이거죠. 이 또 뭔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탐 이랬어요. 아까 제인 했으니까 이제 탐 합시다. 탐이 누군데? 탐은 my brother 이랍시다. 탐은 내 동생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여기에서 my brother라는 말은 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화자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my brother라는 말을 쓰므로써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동격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격구는 뭡니까? 명사예요. 명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표현. 예를 들면 the belief that his mother wants me to go out. 이랍시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믿음 이랬어요. 믿음. 무슨 믿음? 그의 어머니가 내가 나가버리도록 원하신다는 것. 그의 어머니가 내가 go out 나가도록 원하신다는 믿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that부터 out까지 이 표현도 요거와 마찬가지로 즉 Tom, my brother와 마찬가지로 the belief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위에 나와 있던 형용사는 아니죠. 이런 표현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동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술 관계가 없는 명사가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동격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것처럼 안에 주어 서술의 관계가 있는 이런 명사를 동격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위에 5가지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요거는 명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를 분명히 형용사 오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에게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이 명사를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죠. 주어와 동사가 멀어지게 하는 요소 있죠. 그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쌤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가? 바로 웃지 마라. 육남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육남매라고. 여러분 육남매 몰라요? 예전에 여기 보이시죠? 이분 장미라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분의 여자 배우 중에 한 분이었어요. 트로이카 뭐 이렇게 불렀어요. 이분이 어머니로 나오는 1명, 2명, 3명, 4명, 5명, 1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죠. 요 6명의 남자 여자 섞여 있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뭐가 있었죠? 형용사와 즉 주어와 동사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요소. 기본적으로 형용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명사까지 이렇게 섞여 있다. 그죠? 동격구. 그래서 이 서로 성이 다른 사람처럼 이 2가지 요소를 뭉쳐서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가? 그렇죠. 섞여 있다. 남자, 여자 섞여 있죠. 그래서 육남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지식을 자기가 습득을 할 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면은 상당히 이게 암기를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버려두면 저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저 의자도 그냥 버려두면 저 의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로소 우리가 의자라는 명명을 함으로써 저 물체가 우리에게 의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 잘 알죠? 자,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죽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주어를 설명하는 이 말들을 육남매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즉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육남매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뭐가 된 거죠? 꽃이 되었다. 즉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비유해서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어 있죠. 그 용어는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용어를 너무 다양하게 복잡하게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용어는 꼭 익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 문법 공부하는데 그 용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 김춘수 시인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객체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지식을 나의 것으로 저장하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내가 너무 흥분했나? 좋은 시죠. 여러분들 이 영어 공부하는데 이 한국시를 이렇게 응용해서 미안하지만 아니죠. 우리나라 이 한국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과 이미지가 약간 비슷한 영어시가 있어요. 자, 영어 시간이니까 우리 국어시 말고 영시도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The Red Wheelbarrow 제목입니다. So much depends upon a red wheelbarrow raised with rainwater, white to white chickens. 맨 밑에 있는 건 시인 이름입니다. 윌리엄 캐롤스 윌리엄즈라는 시인이 적은 시예요. 이 시에서도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사물이 여기 뭐가 나옵니까? 휠베로라는 것이 그 바퀴 2개 달린 손수레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빗물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닭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다른 건 다 치우고 여기에 손수레, 빗물, 닭새끼 요 세 가지의 사물의 이 세 가지 존재가 각각 전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시를 읽음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빨간 손수레에 매달려 있다. 거기에 어존해 있다. 빗물에 영롱이면서 빗물을 머금고서 흰 닭들 옆에서 이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를 읽음으로써 머릿속에 뭔가 이 시상이 이 장면이 떠오르죠. 근데 이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여기에 손수레, 빗물, 닭이라는 이 이름을, 이 사물에 대한 우리가 붙인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름을 모른다 합시다. 손수레라고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 합시다. 저게 뭐 꼭꼭꼭 하는데 저게 닭인 줄 모른다 합시다. 이름을 자기가. 빗물, 뭐 있는데, 그게 빗물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합시다. 빗물이 보이긴 보이지만, 그거를 빗물이라는 이름을 모른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분명히 붙이고, 그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꼭 문법, 우리가 영어 문법 공부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언어적 명칭인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법 공부할 때 뭐 용어를 몰라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입을 확 찢어버려야 돼요. 뭔 개소리야. 뭐 먼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육남매라고 부른다라는 이걸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것 같다. 그죠?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육남매 때문이다. 알겠죠? MBC 연속극에 나오는 이 육남매 때문에 주어 동사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또 이름 육남매만 기억하고 안에 있는 부정사, 분사 이건 또 모르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헷갈렸다,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어 동사가 주어를 찾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주어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찾기는 쉬워. 이게 주어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ust, 이 노란색 잘 보입니까? most of 뭐 이런 거라든지 the rest라든지 그 다음에 choose
sirs, 그 다음에 뭐 all 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must가 주어인 건 틀림없다. the last, 여기에 주어인 것만은 틀림없다. to serve 3분의 2, 여기에 주어인 게 틀림없다. all 여기에 주어인 게 틀림없다. 주어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어떤 문장에 보니까 most of 할 때 must를 단수형이 나오기도 하고 참 단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니까 또 복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분명히 3분의 2, 3분의 2는 3분의 1이 두 개인데 분명히 두 개인데 어떤 데 보니까 단수로도 표현하고 또 어떤 때 보니까 또 복수로 표현하고 이게 뭔 작당이냐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기는 쉬운데 단수, 복수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실전 문제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단수, 복수를 구별하기가 약간 헷갈리는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요거 이전에 공부했던 주어와 동사를 멀어지게 하는 뭐죠? 그렇죠. 수식어 그리고 동격어구, 동격절 합쳐서 뭘 한다 했죠? 그렇죠. 6남매 때문에 그죠? 6남 너무 흥분했다. 6남매만 나오니까 자꾸 흥분하네. 가라앉히고 어쨌든 그 6남매와 그 다음에 주어를 찾긴 찾아도 단수, 복수가 헷갈리는 이렇게 혼합해서 나오는 이렇게 유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런들 때문에 구별하기 좀 어렵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지만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불변이 진리로 배웠고 불변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건 무엇이? 어떤 문장에 보면 주어와 동사, 동사와 주어가 홀라당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홀라당 바뀐다는 말은 좀 이렇게 서로 콜로케이션 안 되네. 어쨌든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치 구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치, 자도치 할 때 도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내 혼자 있을 때는 도치를 안 한다. 여러분들하고만 있으면 도치가 돼요. 여러분들하고만 있으면 선생님은 영원히 25살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25세라고 믿어요.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항상 그래요. 어쨌든 각설하고 도치입니다. 도치가 아니고 자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도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하는데 헷갈리죠. 맞습니다. 헷갈립니다. 도치구문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도치구문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뭐 목적어 도치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주어와 동사, 동사와 주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구문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순서대로 선생님이 적어 보겠습니다. 빈도순으로 적어 볼게요. 첫 번째, 그렇죠. 장소. 이거 뭐 자꾸 짝대기가 쭉쭉 끊냐? 사랑의 짝대기도 아니고. 장소부사 도치구문입니다. 장소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걸 우리가 장소부사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부정부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경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어.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둘 다 보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거의 대부분 형용사일 때예요. 보어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바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장소부사 도치구문, 부정부사 도치구문, 보어 도치구문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이것도 이름을 이렇게 암기를 해두세요. 도치구문이라고. 도치가 아닙니다. 도치구문입니다. 자리가 바뀐 거.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지금 이 강의와는 약간 빈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 장소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때 동사는 전부 어떤 존재와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는 대체로 우리말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을 때 있다입니다. 있다. exist. 있다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는 동사 자체가 홀라당 이동을 해요. 일반 동사처럼 비급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말이 좀 그랬나? 비급한 게 아니고. 자, 다시 말합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는 모두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리고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는 장소 부사와 같이 꼭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알겠죠? 동사 자체가 이동을 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there is, there하고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죠?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부정부사. 여기에서 이 부정부사는 원래는 동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동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바로 부정부사예요. 그래서 이 부정부사와 동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정부사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면, 문드러 나가면 동사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요거와의 차이점은 이때 동사는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o, does, did가 대신해서 나갑니다. 조동사면 조동사가 대신해서 앞으로 나가고 여기에 장소, 부사, 도치구문의 동사처럼 동사 자체가 홀라당 따라 나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가 앞으로 나간다 했어요. 이 보어는 동사가 불완전하고 띨띨하니까 이 동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3번도 1번하고 똑같은 점은 보어 도치구문에서는 동사 자신이 홀라당 앞으로 나갑니다. 그 동사가 일반 동사를 할지라도 지가 홀라당 따라 나가요. do나 does나 did를 대신 쓰지 않고 동사 자신이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장소 부사에 나타나는 도치구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여기도 적었지만 비동사가 가장 대표입니다. 그리고 3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눈치챘죠. 여기에 나타나는 동사도 가장 대표 동사가 비동사예요. 물론 비동사 외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동사 가장 대표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주어 동사 도치구문, 즉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수일치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어 동사 수일치 면에서는 1번이 주어 동사 수일치를 말하는 거다. 주어 동사 수일치 면에서는 1번형 장소부사 도치구문에서 수일치가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